네, 여러분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아마 처음 본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먼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종류는 딱 세 가지네요. who, which 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뉘는 기준이 바로 선행사라는 아이입니다. 관계대명사 설명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개념이 선행사인데요. 선행사를 조금 더 쉽게 볼게요. 여러분이 선행사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선이라는 건요, 앞서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앞서다가 선행이라는 뜻이고요. 선행사는 반드시 품사가 명사여야만 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앞에 나오는, 즉 선행하는 명사를 좀 줄여서 선행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선행 명사가 사람 명사일 때는 뭐만 씁니까? who만 쓴다네요. 선행 명사가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고요. 사람, 사물 두 개 다 해당되는 만능, 대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종류를 봤고요. 그럼 이제 정의에 대해서 볼까요? 도대체 뭐가 관계대명사인지 보면은 먼저 여기 관계라는 말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관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접속사를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접속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접속사는요, 저를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어렵나요? 그럼 쉽게 풀이해볼게요. 이 저를 연결해준다는 말을 이렇게 써보세요. 주어 동사가 절이고요. 주어 동사가 절입니다. 이 절을 연결해주는 아이를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접속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고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게 하려면 뭘 거쳐야 된다? 접속사를 거치고 주어 동사를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하는 역할은 다시 뭐다? 접속사이다. 접속사가 뭔데?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거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에서 접속사의 개수 더하기 1을 하면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나와야 합니다. 요 공식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가서 쓰겠습니다. 접속사 개수 더하기 1을 하면 동사의 개수가 나온다. 이거 지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접속사를 하나를 썼더니 동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두 개가 나왔네요. 이 공식이 여러분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더 볼게요. 대명사라는 말만 보면 사실 정의가 끝나는 거죠. 대명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자가 무슨 큰 대자 아닌데 이 대자는 무슨 말일까? 대신하는 명사예요. 대신하는 명사. 왜 대신하는 명사가 필요할까? 이유는요, 영어에서는 같은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걸 싫어해요. 반복해서 쓰지 않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하는 명사를 씁니다. 자, 다시 복습해볼게요. 절이 두 개 있을 때 연결하는 역할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맞아요. 접속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장에서 어쩌다 보니까 똑같은 명사를 두 번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한 번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두 번의 명사가 필요한데 한 번만 쓰려면 두 번째 나오는 명사를 뭐로 바꿔 쓰라고요? 이 명사를 똑같이 반복하기 싫으니까 대신하는 명사, 즉 대명사로 바꿔 쓰게 됩니다. 어디요? 이 두 번째 문장은 앞에 나온 명사를 똑같이 쓰기 싫어서 대신하는 명사인 대명사를 쓰게 되는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이 주격이라는 건 여러분 주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야 돼요? she, he, 여러분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I, we 등등등등. 이런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명사에서 주격이라고 하죠. 이 주격이라는 거를 앞에 있는 명사와 똑같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문장 두 개를 관계시켜요. 즉 접속을 시키면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이 문장들의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정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밑줄 치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밑줄로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저를 연결해주는 아이입니다. 저를 연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랬죠? 접속사의 개수 더하기 1을 해서 동사의 개수가 나오게 하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되고요. 대명사의 역할 중에서도 어떤 대명사냐 하면 주격 대명사를 대신해 줍니다. 주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 주어 자리에 똑같이 또 나오게 되는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격 대명사 역할까지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종류로 기억을 하시고 기능이 있어요. 문법적 기능 두 가지. 첫 번째, 접속사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기능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기능 중에서도 해석의 기능을 이야기해요. 이 해석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형용사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들아 형용사가 뭐야? 쉽게 얘기해보자. 형용사가 뭐지? 누구를 수식하니? 형용사는 쉽게 말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절이라는 건 뭐지?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면 형용사절이라는 건 앞에 있는 누구를 아까 얘기했던 선행 명사를 꾸며주는 절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제 앞부분에 밑줄을 쳐볼게요. 앞에 명사를 뭐라고 하기로 했죠?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기로 했죠. 선행사를 뭐 하겠다고요? 꾸며줍니다.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선행사를 꾸며줘요. 꾸며준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래야 여러분이 형용사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기능 세 가지. 첫 번째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 더하기 1, 동사의 개수를 기억해 두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격이라는 건 he, she, I, we 이런 주격을 얘기하는데 앞에 나온 문장에서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 자리가 똑같은 아인 거야. 영어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대신 쓰는 역할로 주격 관계대명사를 그 자리에 쓸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해석적인 기능입니다. 문법적인 기능이 아니라 해석적인 기능은 형용사절로 쓰입니다. 형용사절에서 형용사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명사인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뒤에는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밑줄 쳐주시고요. 사물일 때는 뭐 쓰기로 했죠? which, that은 다 됩니다. 동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색깔 펜을 바꿔주세요. 별표 칠 준비를 해주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이렇게 who, which, that을 선행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겠죠.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이 뒷부분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뒷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who, which, that은 이미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를 또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관계라는 말이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주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와 여기에 나와야 될 이 주어가 똑같은데 반복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이 주어가 이미 who, which, that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뭘 쓰냐? 주어를 쓰지 않고 바로 동사를 씁니다. 우린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주어가 눈에 안 보여 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주어가 안 보여요. 왜? who, which, that 안에 이미 주어가 쏙 들어가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바로 나오고 주어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말을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문으로 와보시겠어요? 자, 지금 현재 문장이 몇 개 있을까요? 문장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주어 동사 동그라미 세모 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The man is, he lives. 여러분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절이 두 개입니다. 이 절을 두 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 더하기 기능을 하는 게 문법적 용어로 뭐라 그랬죠? 접속사. 그리고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The man is very friendly 라고 했는데 여기서 the man이라는 아이와 이 뒷문장의 he라는 아이는 같아요. 같은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매우 친절하고 그 남자가 옆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the man이라는 아이를 뭐로 바꿨었죠? 맞아요. 대명사로 바꿨었죠. 그러면 이 대명사도 또 하필 주격이다. 그치? 그럼 이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주격 대명사 역할을 한 번에 해줄 아이가 필요한데 그 아이가 who입니다. who 안에는 he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을 접속시켜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능 기억나세요? 네,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옆집에 사는 남자 해서 남자를 꾸며줄 수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 포인트 기억나시나요? who라는 애 뒤에 lives라는 동사가 바로 나오고 뭐가 없나요? 주어가 없었죠. 우리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아까 빨간색으로 필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이미 who나 that 안에는 he라는 주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를 쓰지 않고 바로 lives라는 동사를 쓰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셀리는 원했어요. 가방을 사기를. 근데 그 가방이요 매우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나온 a bag과 it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이 it이라는 대명사가 뭐야? 주격이네? 그러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관계 역할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어떤 종류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까? who가 아니라 which나 that을 써야겠죠.
자, 이 위치 안에는 이미 it이라는 아이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고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속이 되어 있는 게 혹시 안 느껴지신다면 기억나시나요? 접속사 개수 더하기 1이 동사의 개수라는 거. 자, which랑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동사가 두 개인지 확인해 보시면 네, 세모가 두 개인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앞에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세 번째 기능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it이 여기 안 보여서 불완전한 것까지 우리가 지금 두 문장 합치는 거 다 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밑줄을 한 번 더 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밑에 와보세요. 명사 뒤, 즉 선행사 뒤에 그 선행명사를 뭐 한다고요? 꾸며주는 수식 역할,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또 빨간색으로 중요한 표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 밑줄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로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사는요, 단수동사가 있고요, 복수동사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동사의 수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사는 주어가 없는데 아니 단수를 쓸지 복수를 쓸지 어떻게 결정하지? 주어가 결정해줘야 되는데 주어가 없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밑줄 치세요. 선행사의 수일치 별표. 주어가 없지만 앞에 나오는 이 선행명사에다가 이 동사를 수일치 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오는 시험 포인트니까 기억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파트 1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대시랑 위치, 종류를 묻는 문제는 무조건 선행명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표시하시고 이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파악해서 답을 고르는 문제예요. 바로 person은 사람이니까 사물은 아니니까 대수로 해주시면 되겠죠. 뭘 본다? 파트 1 문제는 선행사를 보고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해주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파트 2로 와서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일단 문장이 몇 개입니까? 2개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 2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나요? 접속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사가 문장을 연결을 해줄 때 똑같은 명사가 있을 때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두 문장에서 같은 명사를 찾아내야 돼요. 같은 명사를 먼저 찾아내세요. 자, 선생님이 1번 문장에서 같은 명사를 찾았습니다. two books와 the books가 똑같은 아이입니다. 같은 명사를 어떻게 찾냐 하면 살짝은 해석을 해서 찾으시면 좋아요. 나는 2개의 책을 가지고 있고 그 책들이 많은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있더라. 해석을 하면 two books와 the books가 같은 명사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두 번째는 문장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장을 연결을 할 때 뭘 사용해야 되나요? 맞아요. 주격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명사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으로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 have two books라는 문장을 쓸게요. 자, 그리고 이 명사 뒤에다가 바로 관계대명사를 연결합니다. 선생님, that은 쓰면 안 되나요? 되지만 문장에서 that을 쓰지 말라네요. 그래서 that은 안 쓸게요. 지금 여러분 2번까지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쪽 3번 중요합니다. 지금 관계대명사에서 우리는 주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어를 쓰지 않고 바로 동사를 써줍니다. 바로 동사. 이 부분에 주어를 쓰지 않고 바로 동사 갑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have부터 끝까지. 가 이 뒷부분에 들어오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왜 이 더북스는 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더북스가 이미 위치 안에 쏙 들어가 있고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원래 주어를 쓰지 않아요. 왜? 위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나요? 불완전하다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같은 명사 찾는 거. 남자가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네요. 남자가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 the man과 he가 딱 봐도 해석을 대충 해봤을 때 같은 명사라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자, 문장을 연결할 건데 이때 명사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붙이는 이 법칙을 기억합니다. 자, the man을 쓰시고요. 바로 뭐 쓴다고요? 명사를 쓰고 바로 뭐 쓴다고요? 관계대명사로 연결. 자, 그러고 나서 뭐 써야 돼요? 후 뒤에는 뭐 쓰기로 했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이 동사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사가 와주시면 돼요.
요 오픈드란 요 동사가 옵니다. 선생님 여기 왜 he는 안 쓰나요? 아, he가 여기 이미 들어가 있잖아. who 안에 이미 he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또 he를 쓰지 않겠지. 됐어? 그럼 여러분 이제 뭐 남았어요? 이거 쓰고 이거 썼고 이거 다 썼어요. 남은 부분을 여러분이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was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센스가 있다면 who부터 갈로를 열어서 이게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 표시까지 해주면 더 완벽하게 되겠네요. 자, 요 스텝들로 여러분이 파트 2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파트 3 문제 푸는 방 한번 같이 볼까요? 형용사절의 밑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밑줄을 괄로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괄로로 바꿔볼 건데 괄로 치는 거는 뭐가 필요하죠? 괄로를 여는 것과 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는 법칙 알려드릴게요. 괄로 여는 법 너무 쉽습니다. 괄로 여는 법은 바로 관계대명사에서 열면 돼요.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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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괄로 뭐 하는 법 배우면 되나요? 닫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자, 닫는 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필기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열었죠? 열었잖아요. 이제 닫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고 나서 닫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눈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닫을 수 있죠. 이 앞을 볼 수는 없어요. 이 뒤를, 괄로 뒤를 봐야 닫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뒤를 봤는데 동사가 보여. 다시 뒤를 봤는데 동사가 보이는데 그 동사가 두 개가 보여. 뒤를 봤을 때 동사가 두 개 보여. 그러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줍니다. 자, 이번에도 열었어요. 뒤를 봤는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침표까지 가면 돼요. 자, 기억하시고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동사가 몇 개? 두 개. 하나, 둘.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걸 굳이 왜 갈로를 치냐면 형용사절은 앞에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이 표시, 수식 표시. 이게 수식 표시이거든요. 이 수식 표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뒤를 보라 그랬어요. 갈로를 열고 뒤를 봤을 때 are run이라는 동사가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면 마침표에서 닫아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파트 3을 풀겠습니다. 필기해놓고 문제 풀 때 참고.